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별로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정도로 물이 안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20만 원은 넘게 주고 산 건데 또 받고 자니까 너무 아까워서 지금 참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지 싶다가도 물이 너무 튀니까 정말 한숨 나와요. 그리고 또 이어서 후회되는 점은 이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 하고 후회가 너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옥입니다. 저희 집은 신축 빌라고 첫 입주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좀 있어서 반셀프로 일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어요. 전과 후 비교해보면 많이 예뻐지기는 했지만 살아보니까 후회되는 점들이 몇 가지 생기더라고요. 모두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주방과 욕실을 싹 갈아엎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조명 교체랑 매립등 설치 이 정도로만 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욕실과 주방에 좀 많은데요.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욕실에서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변기예요. 심지어 저 두 화장실 변기를 모두 교체를 했는데 둘 다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거실 화장실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원피스 양변기인데 좀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서 기본 디자인보다 이렇게 물탱크가 원피스 변기 중에서도 더 짧은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기엔 괜찮은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물탱크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물 내리는 버튼도 생각보다 되게 아래에 있더라고요. 제가 키가 큰 편인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 내릴 때마다 엄청 숙여야 돼서 쓸 때마다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원래 같으면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이 정도로까지 숙여서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싼데 불편하고 이거 이렇게 짧다고 훨씬 더 예쁘고 뭐 이런 건 아니라서 저는 돌아간다면 투피스용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기 위에 데코를 이렇게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 물탱크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뭘 올려놔도 변기 뚜껑을 열면 너무 심하게 다 가려져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얘도 위에서 이제 보여질 텐데 게다가 제가 변기 위에 이 젠다이까지 없애버린 터라서 변기 위를 선반처럼 쓰게 되는데 이게 낮아서 은근히 되게 불편합니다. 혹시나 변기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골라야 할 있으시면은 이 점도 꼭 염두에 두고 구매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여기 안방 변기로 왔는데요. 변기가 원래는 한 이쪽쯤에 엄청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휴지거리랑도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얘를 좀 더 공사하는 김에 일로 더 당기고 싶었는데 이제 뭔가의 간섭이 있고 해서 얘를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물탱크 없는 모델을 고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수형 모델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사용 만족도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변기도 일반형보다 훨씬 자주 막히고 물 내림 버튼 말고 이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터치인데다가 1, 2초 정도 되고 있어야 인식을 해서 정말 미세하게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이 몇 초의 딜레이와 이게 터치라서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소소한 답답한 점이 많은 변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방 욕실 온 김에 제가 여기 욕실 타일 매질을 연 회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에 젖었을 때랑 말랐을 때랑 색이 달라요. 평소에는 되게 연한 회색이다가 물에 젖으면은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군데군데만 물이 묻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일 사장님들께서 너무 이런 아가일 패턴 같은 거를 힘들어 하셔가지고 최대한 도와드린다고 하필 여기 바닥 매질을 제가 넣었는데 타일 매지 넣는 게 이 벽보다 바닥 넣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나요? 이게 스펀지를 빨아가면서 매질을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벽은 그래도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만
이 바닥은 이렇게 하면서 또 물기가 고여 보여서 매지 농도를 정말 잘 맞춰야 하더라고요. 매지 배합이 조금씩 바뀐 건지 지금 여기 마른 상태라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색이 얼룩덜룩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타일 본드는 흰색이고 매지는 이제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본드 제거가 안 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평소에 그래도 해봐도 흰색 매지밖에 안 다뤄봐서 매지 넣기 전에 본드 제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바닥이 정말 지저분해 보여요. 이렇게 이게 이 흰색이 본드가 제거가 안 된 거고 이 회색은 심지어 얼룩덜룩하고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후회하실 게 타일 유바일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는 이미 바꿔진 형태인데 이제 리모델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이런 작은 거에 더 집착하게 되고 욕심이 나잖아요. 타일 유바 별로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일체감이 아무래도 더 좋으니까 모양 따라 가니까 그냥 진행을 했는데 이 정도로 물이 안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이제 물 빠지는 구멍 자체도 여기가 이미 공사를 했을 때 타일 유가에 대한 배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배수구 자체도 굉장히 좁다 보니까 여기 구멍이 여기 한쪽으로 몰려서 내려가는 방식이라서 계속 막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안방 화장실은 이런 트렌치 유가로 바꾸고 세린 카페에서 되게 유명한 방법이에요. 이 방묘망. 이거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깔아서 지금 해결을 한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서는 물이 정말 잘 빠져서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게 핵심이 물이 이게 머리카락이 걸러지는 이 면적을 넓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구멍으로 여기 하나로 모여서 금방 막혀버리는 걸 좀 넓게 퍼뜨리는 느낌? 근데 이거 기본 단위가 정말 너무 커서 아직 한참 남아있어요. 혹시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화장실 물 안 빠지시는 분들은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제 주방인데요. 저희 집 주방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싱크볼을 흰색으로 맞췄어요. 싱크볼은 제가 범랑으로 하고 싶었지만 이케아 하브셋 말고는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반 나뉜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치 끝에 아스타 엔지니어드 스푼 싱크볼을 발견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스텐 재질이랑 고민을 했다가 아스타 제품으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딱 처음 받았을 때부터 약간 노르스름한 컬러에 미세한 입자 같은 게 있어서 새거 같은 느낌이 없고 뭔가 꼬질하게 때가 탄 느낌이 들어서 1차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면서 설거지를 해보니까 프라이팬 같은 거 닦을 때 바닥에 대고 설거지를 하면 검은색 기스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직 블럭으로 쉽게 닦이기는 하는데 이게 설거지할 때마다 매번 생기니까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케아 싱크대 특성상 가로 80cm 넘는 사이즈의 싱크볼을 넣을 수가 없어서 760 사이즈로 했더니 이 배수구도 굉장히 작고 싱크볼도 좀 작게 느껴져서 쓸수록 그냥 스텐으로 할 걸 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앞에 이 수전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물이 너무너무 많이 튀어요. 거위먹 수전의 최대 단점이죠. 어쩔 수 없지 싶다가도 물이 너무 튀니까 정말 한숨 나와요. 그리고 제가 사고 나서 알았는데 아래에 이 버튼처럼 있길래 저는 당연히 샤워기 형태랑 일자 형태로 나오는 그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잡아당기는 손잡이였고 물이 일자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더 튀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20만 원은 넘게 주고 산 건데 또 바꾸자니까 너무 아까워서 지금 참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숙소에도 거위목 수전이었는데 정말 물이 너무 튀고 좀 낡아서 얼마 전에 요즘 핫한 그 폭포 수전으로 바꿨거든요. 솔직히 그냥 보기에는 좀 디자인이 투박해가지고 달기가 싫었는데 달고 나니까 웬걸 진짜 신세계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게. 달린 모습 보면 디자인도 생각보다 별로 안 거슬리고 괜찮았어요. 이게 모드도 세 가지? 직수, 그리고 샤워기, 그 다음에 스프레이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써보면서 더 바꾸고 싶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까지만 쓰고 저희 집도 포커수전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후회되는 점은 식기세척기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식기세척기는 달고 싶었는데 이케아 싱크대를 제가 진행하면서 좀 찾아보다가 그 사이에 뭐 도면도 나오고 그 도면이 또 마음에 들었고 식세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레이아웃을 또 바꿔야 돼서 그게 살짝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 좀 하고 말지 하면서 진행을 안 했는데 왜 안 했을까 하고 후회가 너무 됩니다. 이유는 사실 설거지를 해야 해서가 아니라 이 식기건조대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예요. 설거지를 하는 스트레스보다 식기건조대가 나와 있고 여기에 식기들을 건조시켜야 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을 아무리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이 식기건조대에 널린 그릇 그리고 프라이팬 이런 것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절대 들질 않아요. 식기세척기가 있었으면 거기 안에서 건조까지 싹 하고 바로 그릇장으로 정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세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초대형 식기건조대가 있어야 하고 설거지거리도 아침 저녁으로 나오니까 아침에 널어놓고 저녁 먹고 나서 또 널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빌 틈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혹시나 저처럼 설거지 좀 하면 되지 나 설거지하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이 식기 건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너무 후회하고 있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전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이 정도로 가장 크게 후회하는 점들을 정리해볼까 해요. 공감 가는 점도 있으실 것 같고 안 가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인테리어 그리고 리모델링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진행하시면서 고민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그것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살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 직접 해본 경험을 들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